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범부처별로 마련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상, 주요 사고 대처, 교통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합니다. 아울러 연휴 동안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현장 점검 실시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방역관리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는 차질 없이 운영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은 상시 운영하며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명절에 이용이 많은 교통시설과 성묘봉안시설, 유통매장 등 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성묘봉안시설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도록 온라인으로 추모 성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접촉면회는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대이동에 대비해 철도, 항공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합니다. 소방청도 화재안전 예방활동 강화와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전국 소방관서는 연휴 기간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관광, 숙박시설 안전을, 산업부는 가스, 전기 안전, 고용부는 산업재해, 해수부와 식약처는 연안 여객선 낚싯배 및 제수용품 등 식품안전, 산림청은 산불 대책 등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전국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에 처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야 하는 걸까요? 개선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올해 전국 3천여 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설치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 51.4%와 인천 53.3%의 경찰관서는 설치율이 크게 떨어져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정의당 이윤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 환경 및 인식 개선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9%로 2018년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 80.2%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서별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점자 블럭과 경보 피난시설 같은 소액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한편 장애인 편의 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측면과 함께 경찰청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제 지난해 이윤주 의원실과 장출연이 실시한 경찰관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불친절, 차별 행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앞서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부족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반해 모두가 편리한 이용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이들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의 한 점포 출입구에 휠체어 및 노약자 통행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점포에도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민의 참여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 내 소규모 점포의 모든 점포를 우리 장애인이 원활하게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식당, 편의점, 미용실, 동네 의원 등 소규모 생활시설 200여 곳에 우선 지원 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은 상점을 이용할 때 턱이 있어가지고 이용이 많이 어려운 점이 어렵습니다.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양주시에 점포가 이렇게 경사로 설치되었습니다. 작은 문턱 하나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거동 약자들에겐 커다란 고충일 수 있는 가운데 완만한 경사로의 설치는 거동권과 통행권 등 복지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턱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확대 적용으로 문턱 없는 경기, 장애인과 함께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민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는 지난 9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 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대부분이 이제 취약계층이라서 주거 환경 또한 이제 열악한데 이번에 이 협약을 통해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를 맞아서 이렇게 생활 방역까지 해준다고 해서 대상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곡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권역 내 3개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안정망 강화 목적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생활 방역 등 주거 환경 영역으로 지원 범위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는 이용 노숙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기회 증가로 업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숙인들이 지역에서 작지만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출발인 업무 협약을 통해 복지 시책을 공유하며 취약, 소외계층을 향한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의 효과를 지역 사회에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2023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정원도시 순천에 대한 비전 포럼을 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정원과 도시 재생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순천 정원도시 비전 포럼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조경학회 회장이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인 조경진 교수를 비롯해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고 최장민 순천대학교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았습니다. 포럼에 앞서 순천시 관계자의 30만 정원도시 순천에 대한 비전 소개를 시작으로 정원도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 조경진 교수는 정원도시 순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총체적인 도시 전략 접근과 타 지자체와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도시의 재구조화 및 도심 속 정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가 도시정원 1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2013년의 기적을 이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심 속 곳곳에 정원을 도심한다면 2023년 순천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생태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 도시 순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6명의 패널들은 도시정원의 미래와 도시정원 진흥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고 참석한 시민 대표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이후 미래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과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을 제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도시진흥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 국회에서도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시니어 예술인들의 열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9일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후원을 통해 대한노인회 예술단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로당과 대한노인회의 전국적 운영체제로 순회 공연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겠다면서 향후 대한노인회 예술단의 운영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로 영화인회 이혜룡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예술단 창단은 원로 배우들과 가수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창단을 위해 힘쓴 김호일 회장과 대한노인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가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온라인 판매 홍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 주최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남 체육공원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도시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해 식품부터 공예품과 여행상품까지 경쟁력 있는 30여 개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공했으며 여수시는 배송비를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국에너지공대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현 상황을 짚어보고 뜻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일 나주에 들어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성공 개교와 함께 광주, 전남 지역사회의 뜻을 모으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부터 지난 3월 특별법이 통과하기까지 많은 지원을 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건설 현황과 운영 방안, 전남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계획 등이 보고됐습니다. 전남 여수시의 공공화장실이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나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시민들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락함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복지를 만들기 위해 여수 여성 미술작가 회원 4명이 모여 공공화장실에 여수의 감성을 담은 아름다운 글과 그림, 사진 작품을 내걸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범민문화재단 여수 캘리회가 주관한 화장실 문화복지 만들기에는 황진아, 김도유, 이소영, 박연화 캘리그라프의 디자인과 손글씨를 결합한 캘리그라피 총 40여 점의 작품을 시내 20곳 화장실 입구에 전시해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전라남도의 남도 르네상스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와 또 범민문화재단에서 우리 여수시에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해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여수 시민뿐만 아니고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글과 그림, 사진이 있는 작품을 전시해서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고 아울러서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홍보하는 새로운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묵 일러스트 시와 사진 그리고 수채화, 젠탱글 작품을 배경으로 여수에서 활동하는 시인의 구절이 어우러져 공간의 분위기를 새롭게 표현해내 흥미를 더해줍니다. 아날로그적 느낌과 밋밋한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넘어 독특하고 창조적인 글과 그림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시민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복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맑고 투명한 빛을 수채화로 그려내는 나한수 작가의 개인전이 순천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감과 물로 표현하는 부드러운 질감의 수채화 작품은 맑고 투명한 빛이 화폭을 물들이고 꽃잎 하나에도 섬세함이 가득합니다. 순천시 의원이며 수채 화가인 나한수 화백의 개인전이 지난 1일부터 순천 드로잉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풍부한 색감으로 표현한 해바라기 꽃을 담은 작품 20여 점이 화폭에 펼쳐져 그만의 독특한 기법과 동양적인 터치로 관람객들을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주제로 작품전을 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전남미술협회장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보고전의 형식을 갖추었고요. 두 번째는 해바라기가 상징하는 것들이 부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감상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모든 분들의 심신이 위로받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미술협회장으로서는 임기는 마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미술인들의 창작 여건이 개선되고 또 그 창작된 그림들이 잘 전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한수 화백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한국미술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전남미술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문화정책과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론 투명하고 섬세한 여백에 있는 수채화 특유의 멋과 은은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은 지루한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보는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우리 옛말이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요. 전국의 실내 봉안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미리 인사를 드리는 등 달라진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다소 다른 모습이지만 마음만큼은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 가고 부모님도 만나고 명절도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